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로 알려진 대검 지휘부가 전부 교체됐습니다. 저랑 소외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을 하고 되게 가까운 분이라는 거는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의 골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미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정치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는 이 특수활동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가 뭐고요? 이게 왜 이슈가 된 건가요? 특활비라고 하면 이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수사나 정보 활동을 할 때 주로 쓰여지는 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고요. 예.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 3년 전보다 약 40%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는 특활비를 줄이는 추세예요. 그리고 특활비라고 하는 건 사실 영수증도 필요 없고요.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밀과 관련되거나 기밀이 요하는 수사에 활용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지침 자체는 조금씩 영수증도 남기고 기록을 좀 남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아무래도 국정원이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경찰, 국방부 이런 데 쓰는데 네네. 이 중에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쓰는 돈이 있죠. 이 특활비가. 물론 국회에서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은 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가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본인의 쌈짓돈 쓰듯이 쓴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가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거 없다. 대신 법무부는 그러면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는 검찰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법무부 장관은 쓰지 않지만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잖아요. 예. 검찰국장이 아마 이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특활비 문제가 결국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가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문제가 정치의 어떤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은 현대 사회에서 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집행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이제 전이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에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그 총장이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다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쪽에서 쓰는 돈은 문제가 없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추미애 장관이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검 쪽으로 내려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특활비 대부분을 뭐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에는 많이 안 내려보낸다고 하더라. 예. 이거 두 가지였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이게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과 좀 어긋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주장은 있죠. 좀 다르지만 일단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만큼 돈이 안 내려갔느냐. 이건 뭐 여야 의원들이 다 검증했지만 실제로 상당액이 지금 내려간 것으로. 그리고 또 뭐 일부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올 1년 동안 최근까지 쓴 특활비 액수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액수가 더 많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게 쌈짓돈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비밀리에 사용하고 영수증도 첨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제멋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다 산하 조직으로 다 배분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에 이 돈이 모여 있어서 검찰총장이 뭐 90여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름 이제 그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그동안 해온 과정도 각 있고. 예. 지검들의 이제 다 배분을 하는 거예요. 네. 수사비로 실제로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검찰총장이 총장이 새로 와가지고 이 중에 일부를 내가 한 10억 정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예. 이 윤석열 그 총장이
지금 굉장히 엄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자기를 계속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활비를 자기 임의로 막 썼을까? 이것도 사실은 상식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네네. 조금 이게 그 추 장관의 처음 의혹 제기 자체가 예. 좀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보도가 사실인지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최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돈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주장이 나왔을까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예 그 돈을 쓰는 그것을 법무부에 이제 일임을 하자. 또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인사권도 요즘 없는 상황에서 아예 뭐 정말 식물 검찰총장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지금 야당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실제 이제 중앙지검으로 내려가는 돈은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네. 줄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네. 결국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줄어들면서 비율로 같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돈이 안 내려간 건 아니고 내려갔는데 예전보다는 줄었다. 그런데 그 줄어든 이유가 전체 특활비의 총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제 지검장,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들었는지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 특활비를 나눠준다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수사에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특수수사나 아니면 보안이 요하는 수사에 돈을 쓰도록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 건데 네. 법무부에서 만약에 검찰에게 찍어서 준다고 하면 법무부가 원하는 수사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원하지 않는 수사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수사의 일정 부분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은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실제 실행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네. 선을 그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특활비가 들어가는 곳은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곳인데 그 특활비를 특정 수사에 만약에 배당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법무부는 그게 실행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는 나왔지만 실제 그게 실행이 돼서 법무부가 검찰의 어느 지검 또는 어느 수사에 이 돈을 써라라고 배정해서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더군다나요. 이게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이 그동안 상당히 자율성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해왔던 인사권을 굉장히 지금 직접 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인사권 직접 행사하고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게다가 예산권까지도 직접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다라고 하면 검찰총장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자, 그게 과연 검찰 개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 주장했던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권력으로부터 독립. 예,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죠. 정치적 중립. 그래야 뭐 권력형 비리 수사도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상당한 독립된 존재로서 검찰총장을 설정하는 거고 대검찰청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식으로 지금 추 장관이 주장하듯이 인사권 다 법무부에서 행사하고 예산권 다 법무부에서 행사하면 검찰총장이 일단 필요가 없죠. 그냥 법무부의 검찰팀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냥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도 다 관계하고 지시하고 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예.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왜 이 검찰청을 지금 굉장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든 이유가 뭔가?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화 운동의 한 결과로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원위치시키겠다? 이건 결국 그동안에 해온 민주화 조치들을 역행하는 조치이고 검찰 개혁의 본래 정신도 훼손하는 거나 다름없다. 예.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해석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권력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이걸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야 오늘도 거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네, 이 말씀하기 앞서서 이 광인 전략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있는 용어인가요? 뭐 이제 미국에서 쓰였던 얘기긴 한데 네, 여기서 네. 말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저는 예. 보는데 광인 전략이라 하는 게 이런 표현 저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랄까요 그냥 제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상대를 물어뜯어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요즘 너무 이제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검찰총장이 뭐 지방에 있는 지검을 돌아다니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있어서 행보가 많아졌고 네. 특히 이제 법무부와 충돌이 잦아지면서 또 여권이 총장을 공격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이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언론도 좀 저는 이렇게 총장이 한 말을 그냥 하나하나 다 보도해가지고 이게 정치화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장이 그냥 가서 한 말이에요. 저는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보고 뭐 검찰이 중립을 지키자 이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뭐 현 정부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서 마치 총장이 뭐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예.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검찰총장이 마치 현 정권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하면 검찰총장도 이런 어떤 그 행보들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네. 이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정치적으로 읽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언론들도 검찰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검찰에 가서 또는 후배들한테 가서 현장에 있는 검사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너무 그냥 정치적 해석을 붙여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면 그 예. 자체가 사실은 이슈화 돼가지고 정치적 행보처럼 비춰져요. 저는 검찰총장한테 이런 행보로 비춰지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뭐 본인의 행보나 아니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마치 국민의힘 쪽에 가까이 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도 조금 행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도 예. 너무 예.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총장의 말을 자꾸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행위를 정치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지나친 걸까요? 아니면은 뭐 당연한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지나치다. 그리고 이게 네. 결과적으로 여당의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제 조영 원내대표는 광인 전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자해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다분히 이게 좀 이제 자해성이 강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잡거나 자기 쪽으로 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 추 장관이. 그런데 그거를 여당에서 좀 제가 보기엔 적당하게 좀 통제를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기 가세를 해서 지금 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거는 제 발등 찍기식이 될 수밖에 본인에게 없는 피해갈 수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예. 뭐 어찌됐건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인물 아닙니까, 그죠? 예.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처음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축혀 세우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다가 자,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행보를 스스로 자제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방 순회하는 거는 검찰총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지휘관이라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무실에 맨날 가만 앉아만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지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검에는 관심도 없나 보다.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대외 활동을 자제를 하다가 예. 최근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이제 코로나19도 약간 좀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지방 순회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순회를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전국 유세 다니듯이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 그건 결국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오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손발 다 잘라놓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예, 이거야말로 이제 정책 공세인데 예. 국민들이 그걸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